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16년을 사신 분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장수 남성, 일본의 기무라 지로에몬 할아버지입니다. 1897년에 태어나 2013년까지 사셨으니 정말 세 세기를 넘나들며 사신 분이죠.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는 아직 자동차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돌아가실 때는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더 놀라운 건 단순히 오래 사신 게 아니라 생애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고 건강하셨다는 겁니다. 116세의 나이에도 신문을 읽고 TV로 국회 토론을 보시고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셨을까? 사실 이 할아버지는 특별한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우체부로 일하시고 은퇴 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사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셨죠. 그래서 더 희망이 됩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기무라 할아버지의 116년 인생을 함께 돌아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진짜 비결을 배워보시겠습니다. 기무라 지로에몬 할아버지는 1897년 4월 19일 일본 교토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8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나신 할아버지는 평범한 농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큰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전부였죠. 20대 초반 우체국 집배원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45년 동안, 무려 45년 동안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편물을 배달하러 다니셨죠. 동네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편지를 전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안부를 묻고 그렇게 45년을 보내셨습니다. 1962년 65세에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제 쉬어야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은퇴 다음 날부터 바로 텃밭을 일구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쓴다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이셨습니다.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 동안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셨습니다. 고추도 심고 배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가꾸셨죠. 9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밭일을 그만두셨는데 그것도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제 증손자들이 걱정하니까 그만두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은 참 컸습니다. 자녀를 키우시고 손자 14명을 보셨고 증손자 25명, 고손자까지 15명이나 되셨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먼저 보내는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부인도 먼저 떠나보내셨고 자식 중 일부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슬픔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계속 앞을 보고 사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100세가 넘으면서 기무라 할아버지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10세, 112세, 114세. 나이가 더해질수록 세계의 관심을 받으셨죠. 그리고 2012년 115세가 되셨을 때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수 남성으로 등재되셨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간단명료했습니다. 조금씩 먹고 매일 걷고 계속 배우면 됩니다. 2013년 6월 12일 116세를 일기로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자손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떠나셨다고 합니다. 116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할아버지가 지키신 몇 가지 습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장수. 기무라 할아버지의 첫 번째 장수 비결은 바로 소식, 적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배가 80% 정도 차면 수저를 놓는다. 젊었을 때부터 그러셨고 100세가 넘어서도 그러셨습니다.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80%에서 멈추시나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비결입니다. 맛있을 때 멈춰야 해요.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먹나요? 배불러 할 때까지, 아니 배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먹곤 하죠. 맛있으면 더 먹고, 이거 남기면 아깝잖아 하면서 또 먹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드셨지만 매번 조금씩만 드셨습니다. 밥 한 공기도 가득 담지 않으셨고 반찬도 조금씩만 드셨습니다. 20%의 여유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 20%가 바로 건강의 여백입니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20%의 여백. 음식을 조금 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숨쉴 공간을 주는 거죠. 실제로 과학자들도 이 원칙의 효과를 인정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소화기관이 쉴 수 있고 몸속 세포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럼 기무라 할아버지는 무엇을 드셨을까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밥, 야채, 생선이 전부였습니다. 일본 가정의 평범한 식사였죠. 다만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드셨고 생선을 자주 드셨습니다. 고기는 가끔, 정말 가끔만 드셨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할아버지가 카레라이스를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카레를 드셨다고 해요. 100세가 넘어서도 오늘 저녁은 카레 먹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건강식만 먹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도 드셨어요. 다만 조금만 드신 겁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간식은 안 드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간식도 먹죠. 하지만 조금만 먹습니다. 과자 한 봉지를 다 먹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먹고 나머지는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둡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배가 80% 찼다 싶을 때 수저를 놓아보세요. 처음엔 좀 아쉽겠지만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오히려 몸이 가벼운 걸 느끼실 겁니다. 배를 80%만 채우세요. 나머지 20%는 건강을 위한 여백입니다. 기무라 할아버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할아버지의 두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할아버지는 눈을 뜨셨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110세가 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으셨다고 해요. 몸이 알아서 6시에 눈을 떴답니다.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여셨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셨죠. 그리고 간단히 세수를 하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그 다음엔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우체부로 일하실 때는 출근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걸으셨습니다. 매일 동네를 누비며 편지를 배달하셨으니까요. 은퇴하신 후에도 이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으셨죠.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시고 날씨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90세까지는 텃밭에서 일하시는 것도 운동이었습니다. 호미질하고 물 주고 잡초 뽑고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이 바로 운동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걷고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특별한 운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조깅도 안 하셨고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도 안 하셨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수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9시에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셨으니 정확히 9시간을 주무신 거죠. 젊었을 때도 나이 들어서도 이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알아서 건강을 챙겨줍니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모든 장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은 밤 11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1시에 자고, 주말엔 낮까지 자고, 불규칙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죠.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조금이라도 걸으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가까운 곳은 차 대신 걸어가고,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116세까지 이 습관을 지키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리가 불편해지셨을 때도 지팡이를 짚고라도 조금씩 걸으셨습니다. 멈추면 녹이 슬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해봅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조금이라도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달라질 겁니다. 할아버지의 세 번째 비결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신문 읽는 습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하루에 신문 2개를 완독하셨습니다.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면 첫 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정치 기사도, 경제 기사도, 스포츠 기사도, 심지어 광고까지도 읽으셨다고 해요. 100세가 넘어서도 이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돋보기를 쓰고 읽으셨고, 110세가 넘어서는 신문 글씨가 너무 작아서 가족들이 큰 글씨로 인쇄해서 보여드렸답니다. 왜 그렇게 신문을 열심히 읽으셨을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나이가 들었다고 세상과 단절되면 안 됩니다. 신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TV도 즐겨보셨는데 특히 국회 토론 생중계를 좋아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토론하는 걸 보시며 저 사람 말이 맞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셨답니다. 스모 경기도 빠지지 않고 보셨습니다. 요즘 젊은 선수들은 힘이 좋더라 하시며 경기 결과를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TV를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노인분들이 나이 들면 할 게 없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도 돼 하시면서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110세에도 손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직접 사용하시진 못했지만 궁금해하시고 배우려 하셨습니다. 이런 호기심이 뇌를 계속 활동하게 만든 겁니다. 또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대화하는 걸 즐기셨습니다. 손자, 증손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고민 상담. 때로는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시면서 우체부 시절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죠. 이런 대화가 바로 뇌운동이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를 계속 쓰면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고요. 새로운 걸 배우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치매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115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예요. 계속 배우고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문이나 책을 하나씩 읽어보세요. 뉴스를 보면서 생각해보세요. 손주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작은 관심이 우리 뇌를 젊게 만들고 결국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기무라 지로에몬 할아버지의 116년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할아버지는 특별한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우체부로 45년을 일하시고 은퇴 후에는 텃밭을 가꾸시며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건강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80%만 먹기.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놓으세요. 과식하지 않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조금만 먹으면 됩니다. 20%의 여백이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과 걷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걸으세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계단 오르기, 집 주변 산책,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평생 배우고 관심 가지기.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세요. 신문을 읽고 책을 보고 가족들과 대화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우리 뇌를 젊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할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수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면 내일도 건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100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100세, 110세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녁 배를 80%만 채우고 일어나 보세요. 내일 아침 10분이라도 동네를 걸어보세요. 오늘 저녁 신문이나 책을 한 꼭지만 읽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기무라 할아버지는 2013년 6월 116세로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고통 없이 조용히 떠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말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때문에 늙는 게 아닙니다. 멈추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계속 먹고, 계속 걷고, 계속 배우세요. 그러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기무라 할아버지처럼 100세, 아니 그 이상을 건강하게 사는 것. 그 꿈을 함께 이뤄봅시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시니어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도 눌러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건강에 관심 있으신 친구분,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보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니까요. 여러분의 건강 비결이나 장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